자, 문 정권이 조국을 안고 가기로 했는데요. 문 정권의 최근에 하는 모습을 보면 조국 문제에 대한 탈출 해법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문은 조국과 더불어서 같이 안고 늪으로 빠져들었다. 제가 스탈린그라드가 되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의 정권의 조국 문제에 해법이 없느냐? 국가는 500조쯤 되는 예산을 씁니다. 5,000명이 1조 3천억쯤 쓰는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명이 넘는 그 경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중에 정보경찰만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청와대만 해도 민정기능에 100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특히 이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잖아요. 공직기강 민정회에서 정보 수집하고 다니는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기무사도 또 그런 기능도 옛날에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수많은 기능이 이 정보를 갖다가 생산합니다. 또 검찰도 뭐 현재 없어졌다 해도 검찰 내부에 정보 수집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범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각계각층에 이런 정보 수집팀이 있고 또 당에도 당대로 여러 가지 정보 동향을 체크해서 정리하는 팀도 있습니다. 청와대만 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 정보팀에서 올라오는 또 수많은 소문과 내용들을 듣습니다. 만약에 문 정권의 국가 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에 절여돼 버린 것도 여러 차례의 워닝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 신호가 워닝이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에 벽이 쳐지면서 그야말로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문 정권이 지금 조국 문제에 있어서 상식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권이 사람 하나 법무장관 없으면 정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게 정권입니까? 정권도 아니지요.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어느 정권이 사람 하나 법무장관에 앉히지 못하면 총선에 이기지 못하고 대선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정권입니까? 어느 정권이 조국 차기주자 아니면 정권 창출 못한다 하면 그게 정권입니까? 아닌 거예요. 원래 권력은 제대로 유지하려면 사람은 초계같이 썼다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 집착하는 정권은 100% 망하게 십상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문 정권이 제대로 정보가 보고되는 통로나 루트만 있다 하면 조국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나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민정 등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조국이 민정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조국이 만약에 민정을 장악하지 않은 채 처음에 문 정권에 법무장관으로 조각으로 들어갈라 했으면 아마 민정 쪽에 수집된 정보로 조국이 안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꾸로 나갔잖아요. 자기가 청문회 통과해. 제가 옛날부터 조국 검증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을 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을 하는 쪽에 지가 먼저 가서 거기에 지인맥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남을 검증하고 문의 지금 의혹들, 주변의 의혹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도 아닌데 너무 잘해요. 문이 볼 때. 그야말로 완전히 입안에 혀같이 구는 거죠. 알아서 의혹은 싹 덮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미운 놈들은 다 잡아오게 지휘하고요. 자, 그래서 노무현 정권도 막판에 당했는데 지금 문 정권에 들었으니 이제 날고 기던 검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조국한테 걸려서. 그리고 조국은 경찰을 키워주면서 검찰을 견제합니다. 그게 검경수사권 조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또 검찰을 일부 떼냅니다.
자, 검사들을 처음에 미투를 해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사들이 정권에 대해서 소리를 낼 텐데 미투를 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자, 판사들은 또 사법농단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 칼질을 해서 이런 기구들을 다 꼼짝 못하게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검찰의 힘을 빼는 해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은 이제 자신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한 윤석열이야 뭐 진작 경력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문정권 들어서 살아난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충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밟아도 꼼짝 못하고 충성만 할 뿐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적을 제거하고 지 주군의 흠은 다 덮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황교안이 날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윤석열이 문제 때 느닷없이 황교안에 뭐가 나왔어요? 상품권과 황교안의 삼성 장학생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주진우가 말했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결국은 내가 갈 때 황교안이 날 걸고 넘어지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걸 윤석열이 할 때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도 흠이 많은데 검찰총장이 됐어요. 자, 이제 이래 되다 보니 이제 내가 가겠다. 자, 그런데 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잠깐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그 잠깐 비운 사이도 그냥 조국이 그냥 자기 고향에 감사원 출신 사람 하나 색깔 없는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김조원. 카이 사장 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조국을 검증하지 않고 조국은 나와서도 안에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 법무장관 갈 거니까 내가 차기주자니까 말 들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 누구도 조국 집안에 문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에 문제가 있다. 딸에 문제가 있다. 펀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권력 핵심에서 아무런 검증되는 자기에 대한 비난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마 이번에도 밖에 있어도 올라오는 정보들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무도 조국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야기나 문제가 있다는 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문정권이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것은 정보가 물같이 흘러서 그야말로 견제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어디서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저거 얹히겠다. 딱 올라가서 체하는 부분을 잘라버려서 수술해서 도려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이 다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빠른 소리 좀 하다가 잘리고 깜빵 갈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정권의 위험 신호나 워닝은 누구도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밀고 가야 된다 이야기만 하겠죠. 자, 이러니까 가덕이나 판단 능력이나 시야가 좁은 문은 정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기술이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된 정보만 갖고 제한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조국에 대해서 조지는 것은 전부 언론의 공작이고 가짜 뉴스고 일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야 뭐 나도 그렇고 니도 그런데 그것 갖고 저지랄을 하냐. 지금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조국에 나타나는 모든 의혹들을 다 반대 진영의 엄해다. 이렇게 지금 뭉개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열이 받았겠죠. 왜 조국을 내가 밀겠다는데 이렇게 방해하냐. 자, 그렇다면 나도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지소미아 카드를 뽑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뽑아 드는 문제는 이거는 미국에 어떻게 소문이 날 건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미국은 정보가 없습니까? 여기도 수많은 정보원들을 꼽아 놓고 듣는 데가 많을 건데 미국이 조국 때문에 우리하고의 동맹을 깨? 이게 제정신이냐? 아유 크레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 미국은 도대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즉 나라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번져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지소미아 카드까지 여기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 정권이 지금까지 조국이 주도해서 사정을 하고 국가기구를 완벽하게 독재적으로 장악하고 반대 진영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조국의 업무 추진력에 대한 맹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봐요. 이제 뭐든 자기들이 하면 다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북한에 무슨 밀무역이 있대도 그거 다 진압해버려서 꼬리 잘라버리고 다 말 못하게 겁줘버리고 하니 그것도 넘어가. 손혜원이도 넘어가. 김태우가 폭로해도 넘어가. 사이 아들 문제 나와도 넘어가. 전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냥 안 둬요. 아주 그냥 손을 보고 있지요. 뉴스 브리핑도 엄청 괴롭히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이라는 게 뭐 있냐. 한국당 저것들도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겁먹고 자빠졌고. 그러니까 이대로 밀고 가면 된다. 자, 그런데 조국 민주를 미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숱한 의혹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저 민주당의 아부꾼들이나 이런 문 주변에 있는 아부꾼들이 이럴 때 내가 조국을 거들어서 위에서 날 한번 봐주라고 문제없다 하고 여기에 연루돼서 깜방 가야 될 놈이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이 큰 소리치고 다 한 자리씩 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 누구도 현실을 이거 정말 위험하고 민심을 어긋나는 겁니다. 민심이라는 물결에 배가 역류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하면서 민심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직 파도가 역류가 세지는 않지요. 좀 있으면 점점 거세어질 거예요. 나중에 배를 돌리려다 하고는 배가 엎어지게 되어 있지요. 자, 이 꼴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문한테 또 조국 앞에 그건 아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때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5천만 국민을 가지고 공무원만 해도 백수십만이 될 나라에 적어도 이런 기능 하나가 제대로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그런 어떤 자료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능 자체도 다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동맥경화의 상태에 빠졌으니 자, 계속 무리가 몸에 생깁니다. 그러면 핏줄 안에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막습니다. 그러면 그 핏줄이 어디서 터집니까? 제일 약한 데서 머리에 있는 핏줄 같은 데서 터져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중풍이 되는 거죠. 자, 그 전까지, 터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정세가 올라오면. 그런데 지금 이제 헛소리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터지면 그걸로 아웃인 겁니다. 자, 문 정권은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고 조국 문제를 가지고 지소미아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니까 이건 겁을 상실했습니다. 공포가 있어야요. 사람은 그 공포 때문에 반작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건들면 내 죽어. 이거는 건들지 말자. 공포가 상실됐다는 것은 감각이 마비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문 정권은 국민에 대한 공포도 없고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쳤으니까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문 정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고 감각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들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 정권의 몰락이 보수의 회복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명확하게 확실한 것은 문 정권이 단단한 동맥경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정보의 차단과 왜곡, 그리고 한마디로 현실 판단 감각을 상실해 간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이 정도 상태에 오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급발작이 일어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병원 가면 뭡니까? DOA. 뭡니까? Death 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죽는다는 겁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제가 볼 때 이제 DOA 상태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